저는 타임리프물을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타임리프를 하는 방식이 너무 뻔하거나 타임리프로 반복되는 상황을 늘어지게 설명하면 금방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뛰어넘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데드볼이라는 책인데요. 저도 몰랐는데 타임리프 소설 공모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데드볼은 그 공모전의 5회, 6회 수상작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공모전은 2회분을 묶어서 책을 내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9개의 단편이 실려있고 페이지가 500쪽이 넘거든요. 타임리프 소재의 단편을 9개나 보면 구도가 비슷해서 물리지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작품마다 분위기가 다 달라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9개의 단편 모두가 제 마음에 든 건 아니었고요. 이 중에서 몇몇 단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단편은 표제작이자 5회 대상작인 데드볼입니다. 제가 이 책을 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이 단편 때문이에요. 기대만큼 몰입감이 대단했습니다. 2군에서 뛰고 있는 30살의 프로야구 선수 선우가 주인공인데요. 선우는 누구와 비교해도 힘으로는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정교함이 심하게 부족했어요. 1군 무대는 밟아보지도 못했고 2군에서조차 안타 한 번 제대로 못 치는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나이까지 많으니 감독도 넌지시 선우에게 은퇴에 대한 압박을 넣습니다. 그렇지만 선우는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내와 딸에게 TV에서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을 당한 선우는 다음 타석에서도 뜬 눈으로 스트라이크 2개를 허용합니다. 이쯤 되니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서 다음 공은 번트를 해서라도 출루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필 투수가 실투를 했고 번트를 위해 자세를 낮춘 선우의 관자놀이로 공이 날아옵니다. 선우는 피할 새도 없이 그대로 공에 맞는데요. 순간 세상이 어두워졌다가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려요. 코치가 선우에게 빨리 안 들어가고 뭐하냐고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선우는 분명 공에 맞고 쓰러졌다고 생각했는데 타석에 들어서기 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우는 이게 꿈인가 싶었지만 일단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상대 투수의 초구가 과거에 봤던 스트라이크 코스 그대로 들어옵니다. 선우는 두 번째 공의 코스를 기억하고 있어서 이번엔 기다리지 않고 마음껏 휘둘렀는데 깔끔한 2루타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경기에서 선우는 이번엔 손등에 공을 맞는데요. 또다시 몇 초 전으로 돌아가 있었고 그 덕에 안타를 때립니다. 선우가 선수 생활 최초로 연타석 안타를 날린 순간이었죠. 어떻게 데드볼을 2번이나 당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 투수도 2군이다 보니 제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쯤 되니 선우도 깨달았죠. 데드볼을 당하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을요. 선우는 이 능력만 있으면 1군이 아니라 메이저리그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 능력이 통할까요? 2군에서도 눈에 띄지 않던 선수가 타임리프 능력을 얻으면서 활약을 하는 스토리에 초반부터 엄청 몰입이 돼서 꽤 만족스러웠는데요. 문제점이 3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분량이 조금 길다는 거였습니다. 데드볼이 약 130페이지라서 여기 실린 단편 중 압도적으로 길었는데요. 조금 압축했으면 더 흥미진진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해되지 않는 주인공의 태도였습니다. 선우가 얻게 된 능력에는 사실 엄청난 페널티가 있었어요. 타임리프를 하면 과거에 공에 맞았던 자리가 겉으로는 멀쩡해지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데미지가 계속 쌓입니다. 다리에 공을 많이 맞은 뒤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선우는 메이저리그를 꿈꿔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몸 생각해서 적당히 조절해서 맞던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무조건 스타가 될 수 있다는 생각만 합니다. 지금 상태면 이번 시즌 끝나고 무조건 은퇴해야 될 각인데도 말이죠. 근데 뭐 여기까진 그래도 납득할 만했거든요. 진짜 이 단편의 문제는 이겁니다.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 3점을 리드하고 있는데 타석에 30타석 연속으로 홈런을 치는 타자가 올라왔어요. 여러분이 투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1점을 주더라도 고의 사구로 이 타자는 보내고 다음 타자와 승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거 없고 투수들이 무조건 정면 승부를 합니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너무 글을 잘 쓰셔서 끝까지 집중해서 봤던 단편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캣트림 네트워크입니다. 여기선 특이하게 고양이가 화자로 등장해서 타임리프를 하는데요. 집사를 구하기 위해서라거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타임리프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먹이를 잘 주는 곳으로 타임리프를 해요. 시간도 공간도 제약이 없습니다. 주인공인 길고양이 이소가 북어포를 잘 주는 사진관 주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평소 이소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던 사람인 승주가 우연히 거기에 휩쓸려 같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소와 승주는 같이 사진관에 도착했는데요. 사진관 주인이 승주가 마음에 들었는지 승주를 모델로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승주의 직업이 무명이긴 하지만 배우라서 사진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보니 흔쾌히 허락을 해요. 그러고 이소와 승주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데요. 방금 다녀온 시대가 1943년이고
사진관 주인은 사진으로 돈을 벌어서 독립운동 자금을 내는 사람이란 걸 승주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승주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소와 함께 다시 사진관으로 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양이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고양이 입장에서 쓰인 문체도 너무 좋았고 가독성도 좋았습니다. 감동적인 결말도 마음에 들었던 작품이에요. 다음 이야기는 라젠카가 우리를 구원한다 했지입니다. 주인공 은세는 시간여행 능력자인데요. 머지않은 미래에 어린아이가 어떤 남자에게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세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시간 코앞으로 가서 범인을 방해하고 현재로 돌아오는데요. 범인의 범죄 행위가 며칠 미뤄졌을 뿐 그 아이의 죽음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범인이 은세의 얼굴을 기억하게 되며 은세까지 위험에 처합니다. 미래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막기 위해 시간여행을 하지만 역사가 반복되는 일은 타임리프물의 전형적인 클리셰죠. 그런데 연출을 색다르게 해서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결말까지 예상이 됐음에도 꽤 재밌게 본 단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쉬웠던 단편 3개를 연달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꼬리명주 나비입니다. 사고로 죽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주인공이 과거로 가는 내용인데요. 바로 앞에 나왔던 단편과 비슷한 유형인데 현대시대가 아니라 과거시대의 이야기라 내용이 겹치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색다른 내용의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문체가 일상적이지 않아서 가독성이 아쉬웠던 단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외면술사입니다. 외면술사는 6회 대상작인데요. 저는 오히려 우수작보다 더 별로였습니다. 초능력을 사교육으로 배울 만큼 초능력자가 많아진 세상이 배경인데요.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고치다 스파이트라는 초능력 경연대회에 3,000명이 대결하여 최종 2명의 초능력자가 결승에 오릅니다. 그런데 대회 20주년 기념으로 평범한 사람 할당제를 도입하여 초능력이 없는 인간 미에를 결승전에 참가시켜 총 3명이 우승을 놓고 다투게 돼요. 당연하게도 모두가 초능력자 중 한 명이 우승하겠거니 생각했는데요. 미에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설정이 좀 특이한 단편이었는데요. 읽으면서 이거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에 대한 공감도 잘 안 됐던 단편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닥 없는 샘물을 한 옷만 내어주시면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죠? 주인공 글라우케는 자신을 노예로 삼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는데요. 며칠 동안 계속 도망다니느라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글라우케는 물이 너무 마시고 싶어 히드라가 지키고 있다는 샘물로 향합니다. 여기서 히드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여럿인 뱀괴물입니다. 샘물에 도착한 글라우케는 히드라에게 물을 먹게 해주면 자신의 평생을 바치겠다고 하는데요. 1년의 사건 덕에 히드라의 마음을 얻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히드라가 헤라클레스에게 죽음을 당하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헤라클레스가 자신을 죽이러 오는 것을 알고 있는 히드라는 글라우케를 멀리 심부름을 보내는데요. 그걸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심부름을 다녀온 글라우케는 히드라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게 돼요. 슬픔에 빠진 글라우케는 히드라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돌리려 합니다. 글라우케와 히드라의 우정 이야기는 나름 감동이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모릅니다. 5만 가지 신들이 다 등장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라우케와 히드라가 나오는 부분만 집중해서 읽고 나머지는 대충대충 읽었어요. 그렇게 읽은 것 치고는 꽤 몰입해서 봤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알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9편 중 6편을 소개해드려서 3편이 남았는데요. 남은 3편은 덜 재밌었던 순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물결 속을 당신과 함께입니다. 에테르나는 블랙홀 근처에서 쓰레기 소각장이자 발전소 역할을 하는 고도의 인공지능인데요. 에테르나가 있는 곳은 다른 행성에 비해 시간이 수십 배나 빨리 흘러가서 여기에 오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수백 년, 어쩌면 수만 년 만에 한 남자가 이곳을 방문합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에테르나에겐 가뭄의 단비 같았죠. 에테르나는 그 남자를 통해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러다 처음으로 그 남자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고도로 발달한 인공지능이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죠. 캐트립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양이의 시점으로 나와서 고양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는데요. 이 단편도 에테르나의 시점으로 흘러가서 인공지능과 동화되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읽게 되더라고요. 인간을 사랑하게 된 인공지능 감성이 꽤 좋아서 엄청 몰입하면서 봤습니다. 다만 의아했던 건 이게 왜 타임리프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여행을 안 하거든요. 어찌됐든 기계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흠뻑 빠져든 단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빠의 시간여행입니다. 주인공의 오빠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잃어서 평생을 방 안에서 유령처럼 보냈는데요. 어느 날 오빠가 주인공을 방으로 부르더니 자신이 가족의 불행을 막기 위해 몇 번이나 삶을 반복한 시간여행자라는 말을 합니다.
주인공은 처음엔 오빠가 미쳤나 생각하는데요. 오빠의 시간 여행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평생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주인공에게 들려준 오빠는 다음날에 숨을 거둡니다. 주인공이 시간 여행을 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오빠가 한 시간 여행을 듣는 입장이라는 게 이 단편의 특별함이었어요. 거기에 부드럽게 읽히는 문체는 덤이고요.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오빠가 시간 여행자면 왜 그 모양이 됐을 때 다시 시간을 안 돌렸나 싶으실 텐데요. 오빠의 고백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뱃속에서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책으로 영상을 만들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 뱃속에서라는 단편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저에게 책을 왜 보냐고 묻는다면 책 마지막 페이지를 덮었을 때 몰려오는 감동을 느끼고 싶어서 라고 대답하는데요. 물론 아무도 물은 적은 없습니다. 뱃속에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심하게 감탄하면 소름 끼치는 거 아시죠? 그 기분이었어요. 뱃속에서는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단편이거든요. 이 정도 분량으로 이런 기분을 느낀 건 제 인생에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기대를 심어버리면 막상 읽어보고 나서 실망을 하실까 걱정이 되지만 극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작품이었어요. 이꽃님 작가님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 길을 정말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 책을 읽었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견디고 간신히 아이의 머리가 밑으로 나온 순간 주인공은 임신을 처음 알게 된 그날로 돌아갑니다. 주인공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돼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신 초기부터 출산하기까지의 과정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엔 주인공이 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됐는지 나오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라서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전율이 일더라고요. 9개의 단편 중 아쉬운 단편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퀄이 괜찮았고 타임리프라는 하나의 주제를 연달아 보는데도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작가님들의 필력이 그만큼 정말 대단한 책이었어요. 타임리프물을 좋아하신다면 혹은 단편집을 좋아하신다면 데드볼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